핀란드입니다. 예, 핀란드 로스터 프리뷰 한번 들어갈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올림픽에 결국 이제 4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4강, 물론 체코랑 이런 나라들도 강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메달권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이, 그냥 이제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땐 캐나다, 미국,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토너먼트 이후의 변수라든가, 조별 예선에서 변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황이 꼬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전력 면으로 딱 바라봤을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느낌으로 분류가 되는 나라가 이번 핀란드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지. 네, 요 문양은 이제 핀란드 국장이죠, 그죠? 사자 문양의 핀란드 국장.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풀샷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뭐 요것도 핀란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항상 뭐 해왔던 디자인입니다. 이제 그 부분,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국장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 저지 메인 크레스트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똑같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풀로 저지는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똑같죠. 뭐 핀란드도 이제 뭐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았는데, 여기도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뭐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딱 봐도 그냥 핀란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르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기본 정보를 살펴보시고 들어가게 될 텐데, IICB 랭킹은 좀 떨어졌어요. 6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성 대비하면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점수대가 결국 다닥다닥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두 회 정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온다라든가 이래 버리면은 사실은 뭐 순위 같은 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월드 챔피언십에서 또 은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땄다, 이런 식이 되면 또 이제 쭉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2025년 기준 랭킹은 6위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올림픽 경기가 결승전 우승했죠 이때. 예, ROC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뜻깊은, 그죠, 금메달을 따는데 성공을 했고요. 뭐 2022년 베이징은 뭐 이제 진짜 뭐 NHL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뜻깊은 이 대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금메달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탑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ROC까지 잘 잡아내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기분 좋은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2023년 랭킹 기준으로 이제 시드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26년 아이스하키 예선 결과는 2023년 랭킹 기준으로 2위였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올림픽도 우승했고 뭐 이제 그런 성적들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2등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 진출. 그래서 이제 B조 1위인 겁니다. 핀란드가. 그런 연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가 2위, 스웨덴이 6위,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9위, 그리고 이탈리아가 호스트로 이제 자동 진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호스트로 자동 진출하면 A조에 배치가 되는데, 이 프랑스 그때,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빠지면서 프랑스가 대체 들어오면서 이게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씩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B조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고, 핀란드가 보시면 다시피 탑독의 포지션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웨덴이 결국 난적이죠. 이제 뭐 스웨덴 때도 사실은 이제 핀란드와의 경기가 중요하다,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슬로바키아가 이제 마냥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잘 잡는 편이에요. 핀란드도 그렇고, 그리고 스웨덴도 그렇고, 슬로바키아를 일반 잘 잡는 편입니다. 사실 지난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슬로바키아가 그렇게 이 폭주 기관차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이제 핀란드를 상대로는 아무 힘을 못 쓰고 이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4강전에서 2대 0인가로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스웨덴을 결국 이기냐 못 이기냐인데, 스웨덴을 상대로 어쨌든 상대 전적은 많이 밀립니다. 147승 235패 45무승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많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뭐 슬로바키아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전적도 벌어져 있고, 실제로 뭐 사실 슬로바키아는 굉장히 로스터가 탄탄하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핀란드, 스웨덴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 로스터를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로스터 수비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소독스하게, 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공격수 3명에 공격수래. 그게 공격수 3명이 어떻게 오소독스하지? 골리 3명에 수비수 8명, 그리고 공격수 1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덴마크처럼 고르게. 근데 덴마크도 이번에 원래 이제 제가
15명, 공격수 15명에 수비 7명이었잖아요. 근데 덴마크가 부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덴마크조차 이제 수비 8명에 공격수 14명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이 이제 14명, 8명, 3명 이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골리진 보시고 뭐 수비진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아는 이름들이 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레토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NHL 많이 보시는 분들도 근데 뭐 레토넨조차 사실 NHL 경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뭐탑4 정도 해당되는 팀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포지션에서 NHL 선수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명한 선수들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꼴리진 루코 페카루코넨, 케빈 랑키넨 그리고 유세 사로스인데 루코넨이 결국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죠. 루코넨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보스턴의 코르피살로 선수한테 기회가 오게 됐고요. 대체 선발 자원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쨌든 이제 좀 다소 부족하기는 한데 사로스 선수가 그죠. 요 기록은 사로스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로스가 결국은 주전 마스크를 애지간하면 쭉 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 소속팀에서의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의 물론 이제 내슈빌이 요즘에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고 하는 것도 있지만 팀이 전반적으로 수비가 조금은 흔들리는 그림이 나와도 사로스 정도 되는 꼴리라고 하면은 또 결과를 좋은 쪽으로 가져온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 뭐 한 해 정도는 조금 부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뭐 2회 연속, 3회 연속 이제 뭐 썩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최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펜나넨 감독 체제에서도 사로스가 뛰었는데 별로였습니다. 썩 눈에 띄지 않았었죠. 3.96에 87.0%.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로스가 이제 넘버원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 근데 감독은 똑같거든요. 펜나넨 감독으로 똑같기 때문에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처럼 실전 관리가 아예 안 되는 느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작년 월드 챔피언십처럼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전 관리 자체는 잘 되는 이런 느낌의 모습이 나올 것인가? 이제 요거 이제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 현재 체제와 수비 색상을 고려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 이제 말이 잘렸는데 말을 이제 덧붙이면요 결국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대표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백업 두 선수 역시 소속팀에서 좀 경기력이 아쉽습니다. 일단 이제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은 아쉬워요. 랑키네 같은 경우에도 3.67에 87.6 그리고 코르피살로도 3.1을 89.3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속팀에서는 다소 아쉬운 경기력인데 다른 꼴리들에게도 아까 이제 그 내용이 비슷하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랑키넨 같은 경우도 2019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요때는 당연히 유카 야로넨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이 달랐어요. 근데 그 체제에서도 펜나넨 현 감독인 펜나넨 감독이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했죠. 근데 이제 포네이션스에서는 사실 랑키넨도 부족했거든요. 이 두 경기 출장에 4.84, 81.1%였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사로스가 무너진다라고 해도 일단 랑키넨도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코르피살로 같은 경우에도 대표팀 경력 2017년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뭐 그렇게 썩 경기력 인상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어쨌든 주전 꼴리 일단 1차적으로는 사로스인데 사로스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점. 그런데 다른 꼴리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좀 이 잘 긁혔을 때는 진짜 상당히 믿음직한 그림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사로스가 쭉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로스가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랑키네이 등판에서 잘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다 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실전 관리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애를 먹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랑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부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은 올리메테, 레토넨, 린델, 요키아리우, 마틴 팔러, 헤이스카넨, 리스톨라넨, 미콜라 이제 이렇게 8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선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장신 수비수가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장신 수비수의 비율이 일단 상당히 많다라는 점. 리스톨라인엔, 린델, 마틴 팔로 이런 선수들은 키가 190이 넘고 그리고 메테랑 헤이스카넨 같은 선수들 거의 190에 가까운 이런 느낌의 이제 신체 사이즈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핀란드는 이번 대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수비 운영을 타이트하게
펼치는 느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좀 사이즈 큰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수비 지역에서도 뭐 블로킹이라든가 이 영역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죠? 사이즈가 크니까 블루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제도 더 쉬워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 하나 이제 예,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이스카넨이랑 미콜라는 사이즈도 큰데 기본적으로 스케이팅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이즈 대비해서 스케이팅 능력이 상당히 준수하고 빠르고 민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순하게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민첩함 이런 건 부족한 선수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런 자원들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쨌든 피지컬 좋은 선수를 많이 이제 기용을 했기 때문에 뭐 네트업 쪽에서의 몸싸움이라든가 보드 쪽에서의 경합, 뭐 블로킹, 그리고 이제 리치를 살린 수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핀란드가 역시나 상당히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핀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에서의 블로킹, 이제 수비에서의 탄탄함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중립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트랩 전술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 할 때 아마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영역 통제 같은 부분에서도 수월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 창출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자원이 좀 한정적이다라는 건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여자부에서도 체코 경기를 많이 보셨지만 체코가 지금 이제 퍽을 운반하는 능력 자체가 수비진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나오면서 공략을 당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결국 이제 스위스를 상대로도 그것 때문에 패배를 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핀란드는 지역 창출 자원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퍽을 본인이 몰고 지역을 탈출을 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치 패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 퍽을 본인이 몰고 그냥 이제 지역을 탈출하는 그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헤이스카넨이나 요키아리그, 레토넨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레토넨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NHL 레벨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선수는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수비 지역에서 결국 이제 퍽을 운반해서 지역을 창출하는 부분의 카드가 적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게다가 발이 빠른 수비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른 수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은 그게 이제 많진 않아요. 숫자가. 아까 이제 레 뭐냐 그 누구냐 헤이스카넨이랑 미콜라 정도 그리고 레토넨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키하리도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압박 경기를 할 비중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막 북미식으로 진짜 핀치를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뭐 미콜라 같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핀치를 들어왔을 때 스케이팅이 느리게 되기 때문에 적합한 타이밍에 그 핀치가 이제 저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핀란드 수비진의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역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 14명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름들이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많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룬델, 아호, 힌츠, 루오스타리넨, 톨바넨, 아르미아, 하울라, 레코넨 그리고 그란룬드 그리고 카코, 테레베이넨, 카파넨, 키비란타, 란타넨 이렇게 1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공수 겸장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선발이 됐다. 유명한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그런 경기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역시나 많이 뭐 사실 이제 핀란드 이게 뭐 중심적인 색깔입니다. 뭐 중추가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괜찮고 투웨이 경기도 괜찮은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는 좀 작은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사이즈랑 스피드를 겸비하면서 체킹과 공격을 겸비하는 뭐 레코넨이라든가 이제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좀 작은데 활동량이 진짜 좋아가지고 뭐 사실 키비란타라든가 뭐 이제 그런 선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하울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정말 다재다능한 뭐 공격 툴도 거의 최상위급이고 수비 툴에도 뭐 아홉 그죠? 뭐 그란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가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투웨이 자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제 하나의 영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여를 투웨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이제 많이 즐비해 있다. 이것도 이제 핀란드의 강점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라인에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2명 이상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냥 이제 한 명 정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2명 이상씩 투웨이 게임이 아주 이제 괜찮은 자원들이 적어도 1라인에서 4라인까지 쭉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전반적인 수비력 그리고 이제 뭐 체킹 경기 요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 기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포인트 생산력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투웨이 선수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공격 생산력은 조금 저조할 수 있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아호도 그렇고 힌츠도 그렇고 레코넨도 그렇고 뭐 여기 이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뭐 란타넨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포인트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아까도 이제 결국 이제 좀 큰 줄기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수비 후역습 같은 느낌의 패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핀란드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막을 때 한번 막고 역습 상황이라든가 파워플레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를 조금씩 벌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가는 그 차이를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이게 이제 핀란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인 승리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결국 이제 역습 상황 뭐 2대1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해도 골로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어저께 여자부에서 이제 독일 대 프랑스 이런 경기들을 살펴보시면 프랑스 골리의 약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선수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슈팅 완성도가 부족하니까 슈팅이 이제 정말 뭐 뜬금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이런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카파넨, 테레베이넨, 아호, 뭐 아르미아, 그랄룬드 이런 선수들은 슈팅 성공률 15%가 넘어가는 올 시즌 보여주고 있고요. 레코넨 선수도 14.4%, 그리고 룬델, 힌츠, 톨바넨, 카코, 하울라 이런 선수들까지도 지금 슈팅 마무리 능력이 10%가 넘습니다. 올 시즌 슈팅 성공률이. 이런 과정에서도 펀치력이 있는 선수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리스트 샷이라든가 스냅샷 같이 어떻게 보면 역습 상황에서 많이 이제 슈팅을 때렸을 때 자연스럽게 많이 때릴 수 있는 이런 슈팅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핀란드가 결국 이제 선수비 후역습의 이제 플랜에서도 상당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은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이 더 고조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히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팀워크적인 부분에서 결국 이제 뭐 미국 설명을 드릴 때도 수비수 같은 팀 뽑는 거 요즘에 캐나다가 많이 하는데 뭐 미국도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격진에서 지금 수비수에서도 뭐 같은 팀들 자원이 선발이 됐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진에서도 상당히 같은 팀 자원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수비진에서도 룬델이랑 헤이스카넨 이런 자원들이 있잖아요. 공격진에서도 지금은 란타넨 힌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의 룬델 루오스타리넨 아예 같은 라인에서 막 뛰는 자원들이죠.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톨바넨 카코 같은 팀이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도 레코네 키비란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번 대회 출장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팀 자원들을 상당히 많이 선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댈러스 플로리다의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같은 라인에서의 조합도 많이 이제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부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랄룬드도 있잖아요. 그랄룬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댈러스에서 뛰면서 어느 정도는 이 란타넨 힌츠 이런 선수들과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조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핀란드는 팀워크, 수비력 이런 부분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공격진도 이러한 기반이 마련이 돼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진 구성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한 팀워크로 이제 타이트한 팀워크 사실 공격진뿐만 아니라 수비진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같은 팀 선수가 소속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부지런하게 뛸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점. 근데 역습 능력까지도 이제 굉장히 또 효율적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 하나의 컬러로서 핀란드 하키는 팀으로서 정말 센 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기 적합한 공격진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스쿼드 자체는 지금 확립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 하키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은 또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좀 높은 기대치를 이번 대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당연히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치 자체는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선수 소속 리그 기준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NHL 선수 24명의 NLA 스위스 리그 이제 레토넨이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전원 NHL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의 전원 NHL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라인업을 보고 넘어가실 텐데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역시나 이제 사로스와 란키넨
주전 백업으로서의 그런 이제 경기력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어떤 코인 플립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로스 넘버 1에 랑키는 세컨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1라인은 그냥 이제 댈러스의 이제 작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란탄의 힌트 그라운드 그렇게 한번 묶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라인에서 3라인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룬델이랑 로스타리넨이 조금 애매한 경기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라운드를 3라인 센터로 쓰면서 결국은 1, 2, 3라인 이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룬델이랑 로스타리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플로리다에서도 이제 정말 뭐 2라인 이상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룬델 로스타리넨 그냥 그대로 묶으면서 3라인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호 같은 경우에는 테레베인이랑 이제 조합을 맞춘 이유는 역시나 테레베인은 예전에 캐롤라이나에서 아호랑 정말 이제 1라인에서 굉장히 이 스피드 게임, 마무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였던 적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 이제 팬분들도 아마 테레베인이나 아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톱 디비전 올라갔을 때 이 두 명한테 굉장히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인의 이제 한 축에서는 이제 레코넨 선수 투입을 해서 레코넨 선수가 전방 압박적인 부분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네트 앞쪽에서 굳은 이 선수는 피지컬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지역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간 이후에 이 굳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트 앞쪽에서 막 진짜 막 팁, 리바운드 이런 거 많이 노리고 그리고 이제 테레베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수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전성기 기준에서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아호레코넨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이 구축이 되면서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룬델 루오스타렌의 그런 기반의 하울라 선수. 하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사이즈는 작지만 체킹 능력, 마무리 능력 아까 이제 뛰어나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울라는 이제 사실은 뭐 NHL에서 3라인 옵션으로 꽤 괜찮은 선수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르샹 같은 느낌으로 마르샹이진 않지만 좀 마르샹 같은 느낌으로 좀 득점력도 있고 그죠? 좀 체킹 게임 이런 것도 좀 곧잘하는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4라인을 오히려 좀 허를 찌르는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4라인에 오히려 좀 슈터 성향의 선수를 조금 밀집하는 느낌으로 집어넣고 약간 좀 젊은 컬러로 구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4라인에서 조금 공격적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좀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톨바넨을 이제 올리고 하울라를 이제 뭐 13번째 공격수로 내리면서 아르미아를 올려서 카파넨이랑 아르미아 이제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카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봄직은 하는데 일단 어쨌든 저는 조금 변수를 택한 과정에서 카파넨, 돌바넨, 카코 기본적으로 카파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번에 슬랍코스키, 데미도프 이런 선수들 좀 파워포워드성의 선수라든가 사이즈 큰 선수 플러스 굉장히 이제 테크니션 이런 선수들과도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톨바넨이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코가 해줄 수 있습니다. 카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고 득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카코랑 슬랍코스키는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파니한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이즈 크고 득점 겸비한 이런 윙 자원 플러스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 기술적인 완성도 뛰어난 톨바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몬트리올 2라인을 살짝은 2라인에 살짝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오히려 4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약간 변수를 노려보는 그런 이제 선택지를 가져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비진도 헤이스칸의 룬델 1라인 그리고 이제 미콜라랑 리스톨라인에 사이즈 좀 좋은 선수를 그냥 이제 2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리스톨라인의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미콜라가 이제 기동성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구축을 했고요. 3라인에는 메테랑 레토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메테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뭐 기본적인 능력치가 평균 정도는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퍼 군반이라든가 뭐 못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격적인 능력이 그렇게 특출난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레토넨이랑 이렇게 이제 호흡을 맞춰주면서 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마틴 팔로 좀 피지컬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마틴 팔로 투입을 하면서 3라인에서 조금 변수를 노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라인업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기존의 핀란드의 색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결국 이제 큰 줄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핀란드 아이스하키는 팀워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수비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수비 상황에서 결국 슛 블로킹 조직력 그리고 이제 이 트랩 디펜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역습이라든가 파워플레이 이런 데서 이제 한 골씩 만들고 또 이제 이걸 걸어 잠궈서 이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기는 패턴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실 이런 느낌의 경기를 한 단계 낮은 팀들이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하키는 사실 이제 티어가 굉장히
티어별로 실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제가 뭐 라이브 코멘트를 들으니까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과정에서 실력 차이가 좀 티어 차이가 난다라는 팀들이 사실 이런 플랜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상위 티어 팀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스타일의 하키를 하는 조금은 독특한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나 유카 야로넨 전 감독이었던 유카 야로넨 체제에서 요런 느낌의 하키로 성과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10년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밴쿠버 때 동메달 땄죠. 그리고 2016년 이제 언더 20에서 금메달. 그리고 2011년, 19년, 22년 월드 챔피언십 금메달. 2022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22년에선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같은 연도에 같이 석권을 했어요. 이런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야로넨 감독 체제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실제로 올림픽에서도 경기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팀들을 상대로도 뭐 2010년 8강전 체코랑 경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스코어, 뭐 야그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선수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당시 체코가 2대 0으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4강전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돌풍의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슬로바키아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 경기였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부분에서 이제 2대 0 승리.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ROC를 상대로도 2대 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이런 느낌의 하키는 여전히 핀란드의 큰 강점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결국은 2023-24 시즌을 끝으로 유카 야로넨 감독이랑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야로넨 감독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티 펜나넨 감독이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2018-19 시즌에 이제 핀란드 국가대표팀 코치를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언더 20 감독으로서 재임을 하다가 24-25 시즌,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리가 감독도 살짝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4-25 시즌부터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일단 고무적인 부분은 강팀을 상대로 실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을 상대로도 뭐 2점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상대로는 1점으로 묶으면서 게임 위신 그 슛아웃 승리, 게임 위닝 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를 상대로도 어쨌든 이제 한 점밖에 실점을 하지 않게 되면서 어쨌든 강팀들을 상대로 실점 관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보시면 전체 득실 경기당 1.88 실점, 세이브 성공률도 93.3%니까 어쨌든 수비적인 경기력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은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약팀들을 상대로도 공격력이 너무 말라붙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도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2대 1이라는 근소한 승리밖에 만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는 연장 가가지고 겨우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를 상대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이런 느낌에서 공격력에서 이제 완전히 말라붙는 느낌의 경기력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 공격 창출 능력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회 득점 랭킹을 살펴보셔도 8경기를 한 지금 보시면은 7등입니다. 7등. 핀란드가. 네, 전체 득점 랭킹의 7위였는데 덴마크 뭐 2경기 더 하고 29득점. 그리고 오스트리아랑도 큰 차이가 없죠. 지금 보시면. 근데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티어 차이가 큰 나라들이랑 많이 붙기 때문에 핀란드 정도 되는 나라라고 하면은 이 전체 골 랭킹은 좀 많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양학을 하는 대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서 막 7대 1로 이기고 막 이런 게임들이 사실은 핀란드급 정도 체급이 되는 팀들은 한두 경기쯤 있기 때문에 팀 득점이 사실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낮다라는 것도 요걸 하나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8강 탈락 팀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8경기를 한 팀 기준으로 바라봐도 그죠? 돋보이죠, 확실히. 득점력의 부재가. 그러니까 체코랑 캐나다처럼 저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학대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체코랑 캐나다는 35득점, 37득점을 했잖아요. 8경기에서. 근데 핀란드는 24득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포네이션스 때는 또 생각보다 득점력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죠? 뭐 스웨덴 상대로 4대3 승리. 그럼 어쨌든 캐나다를 상대로도 3골을 넣었으니까.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은 수비적인 게임은 제대로 안 됐죠. 미국한테 6실점, 뭐 스웨덴한테 3실점이면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캐나다 상대 5실점 이렇게 되니까 포네이션스 때는 또 수비 경기력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펜나넨 감독 체제에서도 이게 어떤 게 아까 이제 랑키넨 사로스 그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잘 그게 안 돼요. 가늠이 잘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진짜 확실한 수비 능력이 보여지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야로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올림픽에서도 이런 모습이 10분 발휘가 될 것인지는 장담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올림픽 일정 및 예상 성적, 네, B조. 이거 우리 시각으로 남자부 개막전이 핀란드와 슬로바키아 경기로 시작이 됩니다. 뭐 요 경기도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 그 치즈직에서 같이 보기, 그죠? 공식 해설과 같이 보기,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13일 날 8시 10분 경기인 핀란드 스웨덴, 요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요 경기도 당연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00시 40분 핀란드 이탈리아 경기는 좀 보고 결정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뒷타임 경기를 조금 우선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핀란드랑 프랑스 경기는 우선순위를 매우 높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어지면 경기가 이어지면은 그냥 할 건데, 근데 만약 경기가 안 이어진다, 중간에 좀 쉬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빼고 뒷타임 경기, 뭐 5시 10분 타임이라든가 그런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핀란드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관건이 되는 경기는 그래도 스웨덴전입니다. 스웨덴전에서 승점을 얼마나 따느냐. 스웨덴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지만 이번엔 핀란드의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올 시즌 유로 하키 투어에서의 전적은 졌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안 바꿨는데. 이거 스웨덴 전적이었습니다. 제가 스웨덴 거 복사하다가 안 바꿨는데 두 경기 다 2대4로 졌어요. 결국 이제 스웨덴을 상대로 어쨌든 유로 하키 투어. 물론 이제 선수들은 완전히 다르죠. 선수들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감독 대 감독의 시스템 대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거는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적을 일단 가져와 봤고요. 공략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수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수비진의 퍽 운반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거. 네. 그런 이제 툴도 좀 적고, 그리고 인라인 센터 바르코프의 부재.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스웨덴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결국 이제 좀 사이즈는 작지만 좀 투웨이 경기가 좀 좋은 선수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공격진에서도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공략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진에서 퍽 운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제 공격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압박을 들어오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난 같이 보기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체코 여자부 이런 경기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스웨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적으로 이제 퍼분반이 안 되는 선수를 좀 노리면서 압박을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좀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웨덴을 좀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예상 성적은 B조 2위로 결국 8강 8강 직행까지는 아직까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직행에 좀 유리한 고지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8강 직행 여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고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장담 못하겠지만 어쨌든 2위 정도는 확실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6점은 딴다라는 이야기죠. 6점 따고 결국은 이제 서로 6점 상황에서 거기 스웨덴이랑 붙는데 결국 이제 스웨덴을 상대로는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제일 강팀, 그리고 마지막 한 팀, 이제 캐나다 남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12일 날 제가 이제 캐나다 내용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죠. 빡세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이제 그 캐나다 로스터 프리뷰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체지직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남자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뭐 여러 가지 경기 이어지고 있고, 아이스하키도 이제 남자부가 곧 시작을 하는데 여자부 플러스 남자부 모든 경기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핀란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